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저자 공미정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에요. 간혹 가다가 한 이제 월요일쯤 되면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한 주를 어떻게 시작을 하나, 토요일이나 금요일이 언제 올까 이러다가 한 중간쯤 수요일쯤 되면은 얼마 안 남았네, 드디어 조금 있으면 주말이네, 휴일이네 하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루를 정말 무료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년을 따지면은 굉장히 시간이 빠른데 하루는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뭔가 남이 시키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에는 좀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약간 계획 자체를 못 잡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은 좀 찾아서 하는 게 맞겠죠. 지난번에 행복하지 하면서 입꼬리를 울리는 말 시작 전에 히읗하고 웃자 그 편을 했고요. 오늘은 제 책의 4챕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라.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는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이제 하면 그 목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예요. 네, 남이 듣는 목소리가.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울리는 내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라고 착각을 하지 말고 기계음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가 어떤지, 발성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듣는 자기의 목소리, 남이 듣는 나의 목소리, 이 둘이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 바로 우리 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뭐 귀도 종류가 이제 되게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쪽박 모양이라 그랬고 쪽박귀라고 그러는데, 내심 기분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쪽박귀는 돈을 많이 버는다. 돈이 뭔지. 그리고 귀가 칼귀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그 되게 큰 귀. 제가 그 모 재벌 회장님 이제 강연을 갔다가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재벌들 귀는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약간 뭐 이렇게 부처님 귀 같기도 하면서 되게 귀가 크면서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사람이 뭐 우습게 알았는데 이 관상이라는 게 존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3자가 내 목소리를 듣는 때에는 내 성대와 입을 통해서 나온 파동, 우리가 파도처럼 치는 웨이브를 파동이라고 부르죠. 파동이 공기를 통하여 전달된 소리를 위주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성대를 통해서 진동된 파동이 이 두개골을 통해서 골전도로 전달된 소리가 혼합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전문 용어로 기도청각, 골도청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소리를 내는 동시에 머리에 진동으로 전달된 소리가 바로 귀로 들려요. 그러므로 내 목소리를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라는 사실이죠. 전문적으로 이제 용어를 말하면 골도청각과 기도청각이 있는데요. 골도청각은 스스로 내는 목소리가 뼈골자예요. 뼈와 본인 몸체의 진동을 통해서, 여기 중요하죠. 달팽이관을 들어가는데 이 뼈라는 길을 통해서 전해지는 청각이에요. 골도청각은 성대음을 녹음이나 장비를 통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그대로의 전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도청각에 길들여져 있고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착각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꼭 녹음기로 녹음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청각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골도청각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내는 소리를 녹음이나 장비를 통해 듣거나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저도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는데 예전에는 중요한 어떤 이제 뭐 일이 있거나 좀 약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는데 요즘엔 좀 약간 살짝 죄책감이 들 정도로 이 전화기 자체가 그냥 통화를 하면은 자동으로 녹음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분들 뭐 부모님 목소리나 이제 이런 경우는 간직하고 싶어서 그냥 놔두지만 이제 대부분들은 지웁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녹음에 대한 그런 이제 말들이 되게 설왕설래들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당신 나한테 지금 의도적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했으니 법정에 갔을 때 그거는 무효야. 뭐 불법이야 하고 막 이렇게 우기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는 우리가 제3자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내 목소리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저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들어간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법이라든가 모든 법들이 좀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야 될 점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하고 또 불편한 점은 고쳐나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래에 이제 보면 되게 막 그 전철이나 다들 이제 예민해져 있으니까 뭐 택시를 탔는데 뭐 근래 뉴스 나왔었잖아요. 막 그 택시 기사 아버님 뻘 되는 분을 막 그 여자분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날라차기로 막 폭행을 하거나 전철에서 굉장히 이제 연세 드신 분인데 막 그 자리에서 막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시비가 붙거나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인성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요. 일단은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커피 먹으면 안 돼요. 커피가 너무 생각이 나서 지금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커피를 한번 끊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닥 카페인이 저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잠자는데도 약간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딱 하루 한번 참아봤거든요. 그 인이 박였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커피를 먹었던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끊으려고 딱 바로 그냥 확 순간에 그러니까 벌써 몸에서 뭐 별 반응이 다 나오더라고요. 막 졸리고 무기력하고 막 기분도 이상하고 결국에는 이제 찾다 그 지구 두 바퀴 이제 돌아야 된다는 그 성분 별로 좋지 않다는 이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미스 커피를 한 장 이렇게 때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면서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아, 사람이 습관이 인이 박힌다는 게 이런 이야기구나. 결국은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래요. 내가 평상시에 욕설을 많이 쓰거나 비속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그런 생각을 자주 했거나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부지불식 간에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손가락질 받는 그죠 남한테 나 자신한테도 사실은 창피한 일인데 좀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 현대인들의 어떤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욱을 못 다스리는 거 갑자기 막 이렇게 분노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왜 막 그 눈이 약간 은은하게 돌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광기가 서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좋은 사람도 참 많지만 밖은 의외로 생각보다 위험하니까 항상 매 순간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목소리를 이제 녹음했을 때, 2018년이라는데 책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20년이란 긴 세월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이나 녹음방송을 통해 내 목소리를 습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미를 뭐 올리는지 아니면 말하면서 약간 어떤 단어에 이제 약한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호흡이 좀 많이 빠르고 또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구나 했을 때
녹음을 많이 해서 들어보고 또 고쳤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늘 듣는 목소리지만 어딘지 내 목소리 같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이크 목소리와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녹음했을 때 실제와 다르게 들리는 건 당연한 이치라 그랬죠. 아까 골도 청각과 귀도 청각 이야기를 했는데, 녹음한 목소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외부에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이고, 자신이 내는 소리는 체내의 두개골을 진동시켜서 뼈로 전달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듣던 목소리와 남들이 듣고 있는 목소리, 먼저 그 둘이 전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하고요. 텔레마케팅을 하는 30대 남성을 목소리 코칭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 상담 때마다 고객들한테 목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불평과 핀잔을 받곤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 만나보면 정말 더없이 좋은 사람인데, 이 통화만 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불쾌해지고, 이 사람하고 두 번 다시 통화하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그냥 문자로 남겨주세요 할 정도로 목소리에 간악함이나 간사함이 배어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통화하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낯선 번호가 뜨거나 좀 약간 좀 싫은데 이 사람하고 통화하긴, 이런 경우에는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거리고, 그 순간 이 전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망설일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포비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으로선 그저 평소처럼 말했을 뿐이었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했더니 약간 목소리가 이제 달달한 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침이 나가지고 순간 끊었다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약간 편집을 해야 될 때 그 단어나 어휘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밀고 나갈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 보면은 본인은 그냥 평소처럼 말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난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이런 말 참 나쁜 것 같아요. 난 원래 그래요.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난 원래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불편하면, 본인이 안 불편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본인도 결국은 그런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공격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객관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 했을 때는 좀 그 아집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지금 정치 쪽에 되게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가끔 보면 이건 진정한 코미디구나 할 때가 있는데, 차라리 말을 못하면 말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놀림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막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말이라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거예요. 바로 즉석에서 녹음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했더니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그때부터 맞춤형 지도를 했고 본인도 열심히 트레이닝을 한 결과 고민은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어느 백화점 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얘기인데, 이 민원센터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민원을 이제 예전에 많이 넣어본, 이제 듣는 입장이 아니라 넣어본 입장이었다가, 요즘에 제가 약간 부 캐릭터로 그 뭔가 고충을 들어주는 CS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고, 뭐든지 다 힘들다, 자기 편 대달라, 나의 입장을 막 변호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이제 쏟아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기분도 들었지만 제 기분까지 무기력해지면서 진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좋은 얘기만 해, 그냥 기쁜 얘기만 해,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만 해, 왜 저러시지? 뭐 예전에는 뭐 아주 젊고 건강할 때는 뭐 언제든지 사람이 뭐 고충도 들어주는 거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지 하고 그걸 굉장히 잘 넘겼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듣고 나면 저도 찜찜하고, 이거를 뭐 해결할 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퍼붓지 하고 굉장히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면 우울증이라 그러는 거, 특히 전화 받는 분들이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는지, 그분들 월급 많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통화할 때마다 고객들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I beg your pardon? 하는 이제 영어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너무 이제 자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막 소리 지르고 내 말이 안 들리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요. 역시 녹음해서 들려주니까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은 건 물론입니다. 발성과 발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끊임없이 끝없이 녹음해보고 듣고 노력하셔야 나중에 가서 힘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스피치 코칭을 하다 보니까 각종 세미나 등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목소리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강사의 목소리가 너무 경망스러운 경우, 왜 저래? 여기 약 팔러 왔니? 막 이런 느낌. 또 근엄한 자리임에도 목소리가 지나치게 가는 경우, 막 이렇게 약간 막 얇은 시냇물 같은 소리 있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상대방 고객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모두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스스로가 듣는 자신의 목소리와 달리 녹음된 목소리는 남들에겐 실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와 남들에게 들리는 목소리에 차이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남들에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의 단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